네, 오늘의 멘토 정철규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오늘 멘토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 정말- 나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알 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분위기 뭐죠? 열심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멘토님 처음 이 블랑카로 나오셨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진짜 외국인 노동자 아니냐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종종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어떠셨어요? 그때 밖을 돌아다니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말로 말을 걸기보다는 네. 영어로 많이 이렇게. 영어로? 예,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하면은 야, 이 사람 한국말 되게 잘하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요즘도 이 블랑카라는 캐릭터와 연관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개그맨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따서 네.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됐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개그맨 겸 강사, 일명 개강사로 개강사로. 야.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멘토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에서 와이프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음식 너무 무서웠어요. 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봉숙이가 블랑카 할머니 손칼국수 먹으러 갈래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서 나 그런 거 싫어 했더니 그럼 할머니 뼈 해장국 먹으러 갈래 했어요.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했더니 그럼 할머니 보쌈 먹으러 갈래 했어요. 저 너무 화나서 할머니 좀 오래 살게 내버려 두라면서 막 뭐라 했더니 봉숙이 에휴 하더니 그럼 뭐 먹을지 생각하자면서 그동안 사탕이나 먹자며 사탕을 줬어요. 눈깔 사탕이었어요. 저 기절했어요. 뭡니까 이게 무서운 한국 음식 나빠요. 네, 혹시 이 개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TV에서. 예, 여러분들 세대가 어쩌면은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니면 SNS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많이 봤을 텐데 제가 데뷔할 때 했던 코미디입니다. 네,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가 한국 여자 봉숙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뤄서 다문화 가정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 등을 찝어서 이야기하는 시사풍자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 출신인데요. 창원은 공단 지역이었어가지고 공장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20살이 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 당시 공단 지역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병역 특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군대 안 가는 거, 일하는 거. 단순하게 군대 안 가는 거라 그러면 제가 잔머리 써서 안 가는 거 같잖아요. 군대 대신 군 대체복무라 그래서 회사에서 3년 일을 하면은 군대가 면제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 3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중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 당시 경남 창원에서는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좀 지방이고 이래가지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한국이 막 외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저 너무 막 설레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제가 무슨 뭐 외국계 회사에 딱 취직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회사 생활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와 뭐 우즈베키스탄 그런 문화도 배워보고 중국 뭐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진짜 재밌게 일해봐야지 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딱 회사 생활 시작을 했는데 저 몇 개월 지나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일들이 제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반말 나빠요. 야 무자 봐라 이 해라 저 갖고 온나 야 뭐하노 빨리빨리 올라봐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한테 그냥 반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때 나이가 28살부터 많게는 50살까지 있었는데 그냥 당연하게 반말이에요. 뭐하노 일로 와봐라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아까 이름을 말했던 무자파리 형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자파리 형이 있었는데 표정이 좀 항상 그럴 때마다 예 하면서 하는데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기분 안 좋으시죠? 하니까 나 여기 한국 일하러 왔어. 돈 벌고 뭐 나 집에 가 괜찮아 하는데 벌써 그냥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 제가 저 형한테 우즈베키스탄 말로 형이라고 불러드리고 만나면 아침마다 제가 형한테 우즈베키스탄 말로 인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우즈베키스탄 말 좀 가르쳐 주세요. 형은 어떻게 불러요? 라고 했더니 우즈베키스탄 말 형 아키야. 이름 뒤에 아키야 붙이면 된대요. 그래요? 그럼 내가 무자파르 아키야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형 인사는 뭐예요? 샬롬 이라고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형들한테 제가 다 이름 뒤에 아키야를 붙여서 불렀어요. 무자파르 아키야 샬롬, 도톤 아키야 샬롬. 그러니까 쩔규 동생 좋아 하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느낀 게 이분들한테 참 내가 큰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존중의 표현들이 이분들이 타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쩌면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이름 나빠요.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처음에 한국 사장님 저한테 계속 막 쉐키야 일해라 쉐키야 빨리빨리 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말로 제 이름이 쉐키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한국 이름이 죽을래인 줄 알았다 했어요. 하루는 친구하고 한국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서로 이름 부르면서 많이 먹으라고 죽을래 많이 먹어 쉐키야 그래 죽을래 그래 쉐키야 죽을래 많이 먹어 쉐키야 했더니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외국인들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했어요. 알고 보니 그거 욕이었어요. 뭡니까 이게 이상한 이름 나빠요. 당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중국 근로자 유치 아저씨였는데요. 그분은 나이가 50살이었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한국 형들이 나이가 뭐 20대 중반? 계장님이 많아봤자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냥 뭐 당연하게 야 유치야 일로 와봐라. 요거 좀 가져가고 저 가라. 야 유치 요거 좀 해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유치 아저씨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말을 그 중에서 제일 못했어요.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표정만 봐도 대충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왜 그러지 않아요? 뭐 외국 사람들 하는 표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는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아저씨는 지금 이게 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하대한다는 느낌을 알면서도 외국에 와서 자기가 일하러 왔고 속된 말로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말을 하시지를 못하고 그냥 마냥 못마땅해 하시면서 예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가면서는
뿔량, 뿔량. 그때 당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배우는 게 불량, 뭐 이거 좋아 이런 회사 용어들을 제일 먼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 뿔량 이러면서 뭐 그냥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는데 하루는 회사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오다 보니까 회사 공중전화 박스에서 유치 아저씨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조선족 친구한테 어디 저렇게 통화하시냐고 그랬더니 가족하고 통화를 한대요. 와이프하고 딸하고 통화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 돈 많이 벌어 갈 테니 우리 나중에 중국 가면은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통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이게 아 이 아저씨가 이렇게 현장에서 자기 아들뻘 딸뻘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대받는 이 유치차 아저씨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이고 딸의 소중한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 친구한테 야 내가 유치 아저씨한테 이렇게 좀 존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중국말을 모르니까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냐 했더니 아 중국말로는 어 유치 아저씨를 하지 말고 이름 앞에다가 라오 붙여서 라오류라고 부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오류 라오류 하고 인사는 뭐야 했더니 너도 알다시피 니하오라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라오류 니하오 라오류 니하오 하니까 아저씨가 저요 하오하오 시에시에 니하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사했는데 시에시에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멸시를 받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말로 그냥 아저씨 안녕하세요로 해줬는데 그 말이 본인한테는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유치 아저씨를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결국 참 쉬운 일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되는가 하면서 참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했어요 저는 그게. 예. 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한테 이해 아빠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병역 특례 기간이 3 년이거든요.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분 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장꼬이신이라고 제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박스 폭행 나빠요." 라는 제목인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전혀 안 오세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뭐 잘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장꼬이신이라는 친구한테 막 욕설을 막 퍼붓더라고요.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하니까 그 친구도 한국말을 거의 못했는데 욕이 뭔지는 다 알아들으니까 어설픈 한국말로 깨짱 왜 욕? 왜 욕?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계장님이 이 자식이 하더니 박스를 두고 그냥 내려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막 그걸 말리고 왜 그러시냐고 막 말리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이 좀 커졌죠. 이제 폭행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막 모여서 이거 뭐 잘못됐다 해결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회사에서도 일단은 폭행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면서 얘기들을 하고 뭐 진술을 받는데 대부분의 현장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진술서를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적어서 "이건 정말 부당한 경우 같다. 회사 내에서 이런 부당한 경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회사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21 살. 뭐 나이가 어렸기도 했고 그 당시 시대는 그렇게 좀 어린아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지 않는 시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혀 먹히지 않고 그냥 뭐 묻히면서 결국에는 장꼬이신이라는 친구는 2년 정도 원래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폭행 사건 이후로 8 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저한테는 두 번 다시는 한국은 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년이 다 되고 나서 저도 병역 특례라는 제도로 끝나고 이제 제대라는 걸 하게 됐어요. 혹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어,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후련하고 또 후련하면서 약간 좀 이제 뭐 해야 되지? 직업에 대한 거 아니면 뭐 내 꿈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아까 후련하셨던 분은 꿈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가 되고 싶으세요? 화학공학 엔지니어? 그럼 혹시 저는 꿈이 뭐였을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개그맨.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개그맨이 되고 싶은 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제가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말을 잘하고 잘 웃기고 이러니까 개그맨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개그맨을 해야 될지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일단 서울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디션을 보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지? 하다 보는데 뉴스를 딱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불법 체류 문제들이 한참 사회의 문제로 막 이슈가 되고 막 그게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걸 딱 보는데 저거 내가 되게 잘 아는 내용인데 내가 3년 동안 저거 내가 바로 앞에서 먹고 저거 하면서 본 내용들인데 저거 내가 저 내용을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서 저 사회에 좀 이런 문제들을 알리고 시사풍자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오디션을 보기로 했어요. 폭행 문제도 있었고 임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욕설 문제도 있었고 요거를 잘 담는데 코미디라는 게 그냥 뭐 일반적 사실 나가서 뭐 "얘 일하는데요. 누가 뭐 때리고 그랬어요."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뭐 사실 전달밖에 안 되면은 이거는 코미디로서 시사 어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잘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첫 번째 무대에 인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한국에 일 많이 있어요. 돈 조금 있어요. 사장님 계속 일하라, 일하라 합니다. 한 번은 저 너무 일 많이 해서 몸 아팠어요. 그래서 일 못하겠다 했더니 사장님 쉐키 하면서 막 데렸어요. 머리 데렸어요. 배 데렸어요. 어깨 데렸어요. 저 너무 아파서 그만하라 했더니 사장님 이불도 데렸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사장님 선물 준다고 오라 해서 갔더니 갑자기 막 데렸어요. 왜 데리냐 했더니 생일방이라고. 저 너무 아파서 그만하라 했더니 사장님 작은 마음의 표시니 거절하지 말라며 계속 막 생일방을 줬어요. 월급 올려달라 하면 사장님 생일방 줍니다. 몸 아파서 일 못하겠다 하면 사장님 생일방 줍니다. 저 블랑카 1년에 생일 한 번밖에 없어요. 왜 사장님 매일 생일방 줍니까?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이 코미디로 데뷔를 했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방송국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있었는데 재밌다. 우와, 뭐 메시지가 좋다 등등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방송국 뭐 하는 겁니까? 그 불쌍한 외국인 무대 세워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를 진짜 외국인으로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어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처우 문제들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시사적으로 메시지를 담아서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6주 정도 방송을 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방송국을 딱 출근했더니 PD님께서 야 철규야 랑카야 너 들어와서 여기서 오늘 회의실에서 밖에 나가지 마. 돌아다니면 안 된다 너. 왜 그러시는데요? 야 지금 전국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너 지금 때려잡는다고 지금 찾으러 왔다. 예? 왜 제가
야, 자기네들은 사장님 안 나쁜데 지금 사장이 나쁘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잘못된 것처럼 표현이 된다고 너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너 오늘 안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블랑카를 한국 여자 봉숙이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문화 가정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의 부조리들이나 다문화 가정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을 찝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풍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봉숙이 나빠요, 봉숙이 나빠요 이거를 쫙 했어요. 여러분 혹시 봉숙이 나빠요는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4주가 지나니까 전국에 봉숙이라는 이름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봉숙이 안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저희가 잘 이렇게 개그라고 설명을 잘 드리고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코미디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실제 이야기들, 내가 본 모습들. 근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의 진짜 실제 이야기들, 리얼한 이야기들을 담고 싶어서 작가님하고 그때부터 다문화 가족분들을 진짜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뭐 실제 받고 있는 차별들, 어, 경험했던 편견 사례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부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뭐 문화 차이로 생기는 여러 가지 등을 그렇게 만나면서 그런 코미디에 그런 다문화 가족의 애환들을 많이 담아냈어요. 그렇게 1년 2개월이란 코미디를 하고 나서 코미디는 끝이 났고 저는 이제 그 계기로 다문화 가족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뒤로도 자원봉사를 같이 하고 만나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지내다가 좀 더 그분들하고 가까이 함께 오래 만나고 싶어서 작년에는 제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그맨 겸 강사, 개강사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게 다문화인지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다문화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 네? 국제 결혼. 또 제가 다문화 가족, 다문화라고 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편안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동남아.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다문화 자원봉사도 다녀보고 강의를 다녀보다 보면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몇 가지 떠오르는 어떤 편견들이 좀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색은 좀 어두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후진국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인식들이 많이 이렇게 널리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 거는 뭐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제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동남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동남아 분하고 결혼을 해도 다문화 가족이지만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다문화 가족이고 뭐 프랑스, 러시아 어디랑 결혼을 해도 그냥 다 다문화 가족인 거예요. 네. 요즘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다문화 가족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방송 매체에서도 다문화 가족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혹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다문화 가족분들 혹시 연예인 중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한현빈. 또 누구요? 윌리엄. 뭐 또, 또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김정민 씨. 김정민 씨는 어디랑 결혼했죠? 일본 분하고. 자, 우리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 중에서는요. 샘 해밍턴 그죠? 호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부인은 한국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고요. 네.
아기가 윌리엄인가요? 네. 누군지 아십니까? 한뚝배기 하실래? 그쵸. 로버트 할리 선생님도 예, 다문화 가정이시고.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다문화 가정이셨어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프란체스카 도널이라고 오스트리아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네. 이 외에도 1900년 전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야국의 왕 김수로 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분도 다문화 가정이셨어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우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예, 다문화 가정을 이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몇 년 동안 지금 만나고 있는 중국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저하고 한 4년 정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고 나서 저한테 자기 속상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거의 안 했대요. 끊었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잘 지내던 뭐 한국 분들이 뭐 어떤 명절 때였나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 이번에 누구 뭐 어디 고향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갔다 왔어요. 누구는 못 갔어요. 아 저는 이번에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왜 못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멀어가지고 중국이라서 못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 중국 사람이었어? 그랬어? 반말을 막 하더래요. 그 전까지는 높임말로 잘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다가 중국 출신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반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니까 아예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끊었다고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면 중국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예.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분한테 너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왜 반말하냐고. 중국 사람 외국인이면은 갑자기 반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문화 가족분들을 만나면은 많은 얘기 뭐 고민 얘기를 들을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제가 외국 사람이라고 반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1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산 초량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연인데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한국으로 시집을 오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죠. 사우나를 갔는데 외국인이란 이유로 출입을 거부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경찰도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거부를 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외국 사람하고 목욕을 하면은 물이 더러워질 수가 있고 에이즈를 옮을 수 있다고. 또 결혼 이주 여성으로 오신 분들이 보면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으로도 또 많이 또 고생을 하는데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온 주제에" 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조금은
표현을 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좀 존재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잘 못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은 사라졌어요.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순혈주의라는 생각에 조금 그런 마음을 좀 못 여는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다문화 관련된 홈페이지 다누리 매운터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한 포스터인데요. 그림자로 보면은 우리가 뭐 다문화 가족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그냥 지구인일 뿐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그죠? 뭐 갈등이 있다면 사장님과 직원도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그림자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림자처럼 생각을 한다면 누가 우월하지도 않고 결국 우리는 똑같은 지구인이란 말인 건데,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야, 참 저 안에 참 짧은 메시지인데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저기 있구나. 결국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라는 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없어져야 될 말이거든요. 다문화라는 말조차도 구분 짓는 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여기는 일반 가정이고 여기는 다문화 가정이고, 그럼 그것부터가 벌써 약간 구분 짓는 말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지구인이라는 뿐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라는 말을 쓰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먼 훗날에 우리 지구인과 외계인이 결혼을 했을 때, 외계인 ET가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차라리 다문화 가족이란 말을 쓰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웨딩카는 뭐 UFO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도 결국에는 사라져야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거? 네, 두 번째는 다문화 가족을 그래서 제가 다문화 가족분들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저거 외에도 추가해서 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창하게 제목을 만들긴 했는데 블랑카가 생각한 상계명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 다문화인들도 조금은 함께 노력을 해준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나가면서 한 수년 동안 이렇게 다문화 가족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솔직하게 다문화인들이 한국 말씀을 너무 못하시면 답답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이분하고는 더 이상 좀 계속 이 말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잘하는 분하고 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분한테는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말씀이 너무 좀 어눌하시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언어 실수가 막 나오면은 이게 생뚱맞게 진짜 가끔 웃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혹시나 이게 기분 나빠하실까 봐 막 참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소통에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같이 좀 노력을 해 주고 우리말도 좀 더 공부를 해 주고 우리 문화도 좀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주면은 우리가 뭔가 좀 같이 좋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더 좀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토론에서는 다문화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다라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정말 느꼈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친한
몽골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분이 계신데요. 작년에 국회에 다문화 관련 포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문화 뭐 전문가분들 네 분이 오시고 그중에서는 이제 뭐 변호사도 계시고 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분들도 오셔가지고 전문가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 그리고 청소년들 현황, 시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다문화인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가 않아서 질문도 이렇게 요점만 정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앞에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축사라고 오셔서 거기서 한 분당 막 10분씩 이야기를 하시면서 30분이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아,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겠지 했는데 예정이 없던 국회의원분 세 분이 더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오셨습니다 하고 또 세 분이 또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분들이 원래 10분씩 네 분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했던 거를 5분, 4분으로 줄이라 그래가지고는 다 줄이고, 다문화인들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하고 서로 답을 듣기 위해서 왔던 것도 다문화인들 2명만 그냥 질문하고 끝내자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 몽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저한테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문화 포럼이라고 해서 열어놓고는 누구를 위한 다문화 포럼이냐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국회의원 축사 들어간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저한테 속상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두려웠던 거는 국회의원분들에서 혹시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제가 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냥 제 소신껏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도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머리 쓰지 말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분이 계신데요.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속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우리 다문화 사람, 한국의 단체, 한국 사람들, 우리 다문화인 도와준다, 위한다 하면서 오는 거, 이 사람들 마음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단체고 뭐 해가지고 와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와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 그 사람들 한국 사람하고 외모가 많이 다른 아이들만 더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 위주로만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뭐 어디다가 후원금 받고, 그럼 그 후원금을 아이들한테 정말 그대로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 단체의 운영비로. 이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본 게 아니라 베트남 출신의 그분이, 그래서 우리 다문화인들 이제 그 사람들 믿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물론 좋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이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인이 이런 하소연을 나한테 하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송 때 또 좀 팩트 폭행을 하기 위해 머리 쓰지 말자 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다문화 사회를요, 무지개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죠. 빨간색이 뭐 잘난 색깔도 아니고, 뭐 주황색이 잘난 색깔도 아니고,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각자 나름의 개성의 색깔들이 뭉쳐졌을 때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되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생각으로 다들 존중해줘서 모두가 개성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아름다운 무지갯빛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요. 그 당시 때 이 블랑카로서 던지셨던 메시지들이 네네. 뭔가 할 말씀이 있으셨던 거구나 이렇게 곱씹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네. 포털 사이트에 영어로 이렇게 from 말레이시아라고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사람이 메시지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적어준 것 중에서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코미디를 우연히 봤다 그런 메시지들을 던져주셔서 네네. 우리가 이렇게 좀 처우를 그나마 좀 좋게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감사하다고 땡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from 말레이시아는 뭐 이렇게 적어 있었던 네 그래서 그 글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많고도 그분 말고도 많았죠, 사실 메시지가. 그분 말고도 근데 참 이게 그 당시 같이 회사에서 일했던 아까 얘기했던 조선족 친구분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 당시 뭐 싸이월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쪽지로 연락이 왔는데 고맙다고 아, 철규 네가 하는 프로그램을 봤다 너무 고맙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는데 그 친구 얘기를 제가 방송에 잘 못했던 게 그 친구가 불법 체류로 그때 한참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혹시나 그 친구 얘기 잘못했다가 그럼요. 예. 뭐 그 IP 추적해가지고 또 예. 친구를 잡으러 갈까봐 예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는 뭐 예 도망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을 해줬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죠. 근데 보고 싶은데 제가 보자는 말을 못했죠. 그 친구도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맞아요. 네. 지금 10년 넘게 이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만나 오시면서 수많은 어떤 에피소드를 겪으셨을 텐데 네. 그들의 이 공통적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고민은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로. 이게 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고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그렇고 중국 다문화 가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외모는 우리랑 이렇게 차이가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다만 언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외모가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외국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또 혹시나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도 하고요. 자 이제 엄마가 아이보다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 막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말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그리고 언어가 서툴다 보면 가끔 대화하다가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서로 이해해주면은 대화가 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방송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방송인 중에서 딜도라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저랑 한 10년 됐어요. 네. 그 친구도 말이 편안하게 얘기는 하는데 참 말실수를 많이 해요. 딸내미가 이번에 뭐 영화를 찍었대요. 그래서 찍었어. 네 오빠 굉장히 유명한 사람하고 영화 찍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찍었어? 그 배우 누구? 오징어. 오징어? 오빠 왜 몰라요? 유명한 사람 오징어. 오징어는 배우가 있어. 진짜 오빠 답답하네. 사진을 보여줬더니 배우 오지호 씨더라고요. 오지호. 저도 웃고 막 그 친구도 웃는데 오빠 미안해요 몰랐어요 하면서 막 웃는데 그 친구도 옛날에는 마음이 안 열려 있을 때는 자기가 언어 실수를 했을 때 한국 사람이 웃으면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불쾌했대요. 근데 지금 마음이 열렸으니까 저랑 대하면 저도 웃을 수 있고 그 친구도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좀 마음을 열어주고 같이 공부를 해주고 서로 이해를 해줬을 때 진짜 좀 이렇게 아름다운 다문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제가 조금 했었어요. 네. 네. 학교를 다녔는데 입국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제 앞에는 이제 백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는데 별 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짐을 다 열어보더니 한 3시간이 걸렸어요. 저 혼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의 일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외국 나가시면 다 이런 일 겪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인종차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에서도 제가 인종차별 좀 당해가지고 제가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지금은 좀 분칠하고 그래서 그런데 개그맨 초창기 때는 제가 더 까맸거든요. 거기다가 약간의 좀 튜닝도 들어가서 지금 한국 사람 좀 생겨졌는데
이태원에 옷 사러 가면은 음. 정원의 반 이상은 저한테 그냥 외국인인 줄 알고 아, 외국어를 써요. 뭐 줄까 뭐. 그래서 얘 바지 좀 보러 왔는데 막, 한국 분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진짜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멘토님께서는 개그맨이시자 또 강사로서 이 두 가지 일을 아주 개강사로서 개강사.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멘토님의 IQ가 멘사보다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멘사라고 하면 IQ 좋은 집단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멘사 위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하이 IQ 소사이티라고 멘사보다 더 높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몇이에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IQ 172.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사람들과 제가 우리 이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굉장히 스마트하게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생활이 제가 좀 그렇지가 않아요. 막 제가 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서울에 이사 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동료가 그때 밤 12시였는데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전화를 안 받아서 아침 7시까지 게임방에 있다가 동료가 일어나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집을 찾으러 간 적도 있고. 그 IQ가 높으면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음식도 잘 흘리고 뭐 잘 부딪히고 좀 그래서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머리가 좋으신 비결. 아니면 내가 이럴 때 네. 내가 진짜 머리가 좋구나. 한번 느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아니 진짜 뭐 IQ가 높다고 해서 제가 스마트하게 살고 있지는 않아서 이거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민망하네요. 네, 앞으로는 집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이제는 매니저가 있어가 집 바로다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매니저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네. 한두 명의 무례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돼버릴까 씁쓸한데 혹시 다문화인들이 한국인을 칭찬한 사례는 없나요? 궁금해요. 하... 이게 참 속상한 일인데요. 제가 만나다 보면은 인식 개선이고 자원봉사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나가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한테 대부분의 얘기가 이제 속상한 고민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하고 얘기는 대부분이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멘토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그런 고민들과 이런 걸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해요. 대부분이 뭐 선생님 이 친구 지금 학교 일주일째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3학년 형들이 뒤에서 야, 쟤 중국에다. 에이, 중국. 이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제 그 형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이렇게 청소년들한테도 조금은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은 이런 일들도 좀 없어질 건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속상한 얘기들이 많죠. 네. 안타깝지만은 칭찬을 들었던 적은 안타깝네요. 제 입장이 제가 그 칭찬 듣는 것보다는 고민을 들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멘토님이 선생님으로서 칭찬받은 경험은 뭐가 있어요? 한국말을 쳤던 중국 친구들 만나면 제가 이제 중국말을 하고 아니면은 뭐 중국 노래를 제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뭐 이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好好希望没什么了不起，什么都对你先看着我自己。虽然我爱你，不信你再看自己这么多样子，也可以不要你，꽥꽥꽥꽥.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떼떼떼떼 그 노래가 이제 중국 버전이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배워놔가지고 가끔은 제가 갔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마음을 안 여는 안 이렇게 열 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제 뭐 니하오 하면서 뭐 샤오띠 동생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너는 한국 가수 누구 좋아하니 이렇게 뭐 물어보다가 야 나는 중국 가수 중에서 이 노래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조금 마음을 그때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중국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좋아해 줄 때 좀 뿌듯하죠. 그렇군요. 네. 편견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인 것 같은데 그죠. 교육 면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광명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 그 다문화 가족 홍보대사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나가면서 우리 다문화 친구들, 중도 입국자 우리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을 만나면서 같이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방과 후에 다문화 아이들, 중국 다문화 아이들 뭐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끼리 센터에 모여서 또 뭔가를 배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우리가 함께 육아되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는 거 교육을 하는 건데 다문화 아이들만 모이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그 아이들끼리만 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 도돌이표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교육도 학교 내 수업 안에 녹아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좀 비다문화인들과 섞여서 이렇게 좀 가야지 되지 않을까.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비다문화인들과 함께 교육되는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어요?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우리 다문화 사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써줘야 되는 그 세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겪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네.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다문화 사회를 좋은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로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메시지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절반만이라도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은 이분들이 또 나가서 그런 또 사회에 또 힘을 조금만 써주시면은 더욱더 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화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